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현재 시간은 오후 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남은 1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는 오늘 하루의 끝이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큰 돈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전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장 막판 어떤 변화가 나오면 내일 대응을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오전에 수익이 났다가 오후에 다시 밀릴 때 또는 손실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계좌별 대응 자료도 준비해뒀으니까요. 매번 장이 끝난 뒤에야 팔 걸 그랬다, 더 기다릴 걸 그랬다 후회하셨다면 종가까지 볼 기준을 꼭 챙겨가세요. 오늘 오전 삼성전자가 강했다면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셨을 겁니다. 드디어 다시 가는 건가 싶으면서도 오후에 또 밀리는 건 아닐까 불안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오전에 약했다면 하필 중요한 실적을 앞두고 왜 삼성전자만 힘을 못 쓰나 답답하셨을 테고요. 그런데 오후 2시부터는 상승률보다 매수 주체를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사고 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남는지, 기관이 장 막판 물량을 던지는지를 확인해야 오늘 움직임이 단순한 단기 매매인지 내일까지 가져가려는 돈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오전에 보이지 않던 주문이 나옵니다. 당일 매매를 끝내려는 자금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결과 발표를 넘겨 보유할 기관은 종가에 맞춰 물량을 채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던 보합권도 장 막판 수급에 따라 내일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전에 올랐다가 지금 조금 밀리고 있어도 거래량이 줄었다면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 발표 전 수익을 일부 챙기는 물량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눌릴 때 오전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외국인 매수가 그대로 남아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오전 고점을 다시 넘고 있더라도 프로그램이 매도로 바뀌고 외국인 현물이 빠진다면 추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종가를 높이려는 짧은 매매가 들어왔다가 동시호가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가격만 높고 돈이 따라오지 않는 상승은 다음날 갭으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 실적에 모여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지,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공급이 원활한지, 고대역 폭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숫자가 좋으면 삼성전자가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가 이미 너무 높다면 좋은 실적에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엔비디아가 올라도 삼성전자의 HBM 공급 확대가 확인되지 않으면 반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시장 예상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고 다음 분기 주문 전망이 살아있다면 첫 충격 뒤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전에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 한쪽으로 계절을 거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과를 맞히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온 뒤 시장이 무엇을 더 크게 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매출의 작은 차이인지 수요 방향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삼성전자 반응도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문이 늘어나는 것과 삼성전자가 바로 같은 비율로 이익을 가져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제품을 얼마나 공급하는지, 고객사의 품질 검증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수율이 올라가며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지가 붙어야 삼성전자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은 수요 소식에도 삼성전자 본주의 매수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린다고 삼성전자 장기 방향이 바로 꺾이는 것도 아닙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가격, 범용 메모리 수익성, 파운드리 적자 개선은 삼성전자 안에서 따로 확인해야 할 변수입니다. 미국장 한 번과 삼성전자의 사업 가치를 같은 것으로 묶으면 대응이 지나치게 거칠어집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를 때도 어떤 제품이 먼저 오르는지 봐야 합니다. 서버용 제품과 고용량 저장 장치가 이끌면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의 질이 좋아질 수 있고요. 범용 제품까지 가격이 번지면 전체 출하량이 큰 삼성전자에는 더 넓은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가격 상승이 고객사의 재고 확보 때문에 잠깐 나타난 것인지 실제 최종 수요가 커진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고가 다시 쌓이면 다음 분기 주문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하량과 재고 흐름이 함께 좋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남은 시간 첫 번째로 볼 건 오늘 시가입니다. 시가 위에서 마감하면 장중 흔들림을 매수세가 다시 받아냈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있습니다. 시가 아래로 내려간 뒤 회복하지 못한다면 기대감으로 들어온 돈이 오후에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를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장중 한 번의 이탈에 놀라지 마세요. 시가 아래로 잠깐 내려갔다가 거래량을 동반해 곧바로 회복하면 손절 물량을 받아낸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가를 깬 뒤 반등할 때마다 거래가 줄고 외국인 매도가 누적되는 경우예요. 같은 시가 이탈이어도 회복 속도와 매수 주체가 다르면 내일까지 가져갈 판단도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전 고점과 종가의 거리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끝나면 매수자가 굳이 오늘 수익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고점에서 크게 밀려 끝나면 위에서 기다리던 매물이 아직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점과 종가 사이가 벌어졌다면 왜 밀렸는지도 나눠봐야 합니다. 지수 전체가 같이 내려왔다면 시장 위험을 줄이는 매도일 수 있지만 지수는 버티는데 삼성전자만 밀렸다면 종목 간의 차익 매물이 더 강했던 겁니다. 같은 음봉이어도 다음날 대응은 여기서 달라져요. 세 번째는 동시호가입니다. 장중에는 매수가 강해 보였는데 마지막에 큰 물량이 나오며 종가가 밀리는지, 오후 내내 답답하다가 동시호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보세요. 큰 자금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태도가 여기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동시호가 물량은 단순히 한 건의 큰 주문으로 끝내지 말고 장중 흐름과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외국인이 샀는데 마지막에도 매수가 더해지면 결과를 앞두고 포지션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장중 프로그램 매수로 가격을 세운 뒤 마지막에 물량을 쏟는다면 종가 숫자는 괜찮아 보여도 안쪽은 가벼워질 수 있어요. 오늘 마감 직전 몇 분이 내일 아침 첫 대응을 정하는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수익 중인 분들은 오늘 플러스가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전 고점에서 팔지 못했다고 지금 뒤늦게 정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종가까지 외국인 수급이 남는다면 일부는 내일 첫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오전에는 수익이었는데 시가까지 무너지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커졌다면 적어도 일부 수익을 지키는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최고점에 파는 게 아닙니다. 상승의 근거가 사라졌을 때 수익의 일부라도 계좌에 남기는 겁니다. 완벽한 매도보다 반복 가능한 기준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수익이 생겼을 때 언제까지 가져갈지 정하지 않으면 내일 변동성이 커질 때 또 판단이 늦어집니다. 오늘 저점과 시가, 외국인 수급 가운데 하나라도 본인의 수익 보호 기준으로 정해두세요. 자, 댓글을 보다 보면 오전 영상을 보고 기다렸는데 오후에 밀려서 물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오전에 긍정적이었던 조건이 오후에도 그대로 남는 건 아닙니다. 현물 매수가 빠지고 프로그램이 대량 매도로 바뀌면 같은 가격이라도 판단이 달라져야 하죠. 영상은 고정돼 있지만 시장은 두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상 속 전망을 끝까지 믿는 게 아니라 그 전망을 유지해도 되는 조건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중 화면을 볼 수 없다면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알림으로 받아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본전만 바라보지 마세요. 반등이 거래량을 동반하고 종가까지 수급이 남는다면 기다릴 근거가 생깁니다. 올라올 때마다 거래가 줄고 매물이 쏟아진다면 계좌에 과하게 몰린 비중부터 점검할 기회로 봐야 합니다. 평균 단가가 멀리 있는 분일수록 하루 반등을 너무 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오랜만에 계좌가 회복되면 이번에는 본전까지 한 번에 갈 것 같고 조금만 밀려도 또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왔을 때 오히려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등이 힘을 잃는 구간에서 일부 비중을 줄일지, 거래 대금이부터 저항을 넘으면 더 기다릴지 미리 나누면 감정 때문에 가장 늦게 움직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는 분도 오늘 종가만 보고 한꺼번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엔비디아 결과가 공개된 뒤 삼성전자가 갭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 결과 이후 수급 확인 뒤 일부처럼 판단을 나눠야 한 번의 뉴스에 계좌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절반 남아있다면 오늘 종가 전에 전부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가 좋고 내일 갭을 지키면 그때 두 번째 판단을 할 수 있고, 결과가 나빠도 저점에서 외국인이 받아내면 더 좋은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 기회를 한 번 놓칠까봐 모든 현금을 쓰는 것보다 다음 선택을 남겨두는 편이 훨씬 오래 갑니다. 내일 강한 갭 상승이 나온다면 첫 대응은 환호가 아니라 갭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첫 눌림에서 오늘 종가 위를 지키고 외국인이 현물을 사면 상승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갭을 바로 메우고 프로그램까지 매도로 돌아서면 좋은 뉴스가 매도 기회로 쓰였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약한 출발이 나온다면 하락폭보다 반도체 업종 전체를 보세요. 엔비디아만 흔들리고 메모리 가격 기대가 유지되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밀리는지, 외국인이 낙폭을 이용해
이용해 다시 사는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내일장 초반에는 미국 시간의 반응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문이 먼저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장이 열린 뒤 1시간 동안 삼성전자 현물 수급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 밤사이 반응보다 국내 자금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개파락 뒤 낙폭을 줄이며 저점을 높이면 공포 매도가 정리되는 과정일 수 있고요. 갭 상승 뒤 시가를 계속 내주면 좋은 결과를 이용한 차익 실현일 수 있습니다. 첫 색깔보다 1시간 뒤 남은 돈을 보세요. 제가 오늘 종가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은 화려한 급등이 아닙니다. 오전 흔들림을 견딘 뒤 외국인 현물 매수가 남고 프로그램도 매수 우위로 끝나는 흐름입니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도 돈이 빠지지 않았다면 내일 충격을 흡수할 힘이 생깁니다. 가장 불편한 장면은 가격은 버티는데 거래 대금이 줄고 외국인만 조용히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흐름은 겉으로 조용해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개인 매수가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주면 가격은 크게 밀리지 않지만 위로 갈 힘도 약해집니다. 다음날 나쁜 뉴스가 없어도 매수 공백 때문에 아래로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가격이 조금 밀려도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외국인이 저점에서 다시 받는다면 매물이 손바뀜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등락률보다 누가 팔고 누가 가져가는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보합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물량이 개인에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날은 종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종가가 조금 약해도 외국인 현물 매수가 들고 동시호가에서 기관이 받는다면 겉보다 안쪽이 단단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면 좋고 파란색이면 나쁘다는 식으로 보면 이런 차이를 놓칩니다. 오늘은 숫자보다 매수 주체의 변화를 기록해두는 게 내일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인 계좌를 떠올려 보세요. 오전에는 플러스였는데 욕심을 내다 다시 본전이 됐거나 손실이 커질 때마다 물을 타서 비중만 늘어난 적 있으시죠? 내일 올라오면 어디에서 수익을 지킬지, 밀리면 어느 신호까지 기다릴지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뉴스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 계좌에 적용할 대응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과 함께 보실 수 있는 계좌별 대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바뀔 때, 프로그램 매매가 장 흐름을 뒤집을 때, 삼성전자가 중요 구간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주가가 움직인 뒤 해설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매도와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기준을 살펴보고 옵니다.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에 맞춘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수익을 지킬 뿐, 반등에서 비중을 줄일 뿐, 현금을 나눠 넣을 뿐이 같은 알림을 받고도 어떻게 다르게 움직여야 하는지 계좌 상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가를 보고 나서야 판단하는 분이라면 다음 장이 열리기 전에 대응 순서를 세워두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삼성전자 대응 자료 신청하기를 눌러 간단하게 신청해주세요.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확인되는 순서대로 대응표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후 삼성전자에서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돈이 퍼지는 흐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일 주가가 움직인 뒤 뒤늦게 기준을 만들지 마시고요.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먼저 할 일을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가가 좋다고 내일 상승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밀렸다고 기회가 끝난 것도 아니고요. 장 마감 뒤에는 오늘 시가와 고점, 저점, 외국인 현물의 최종 방향을 따로 적어두세요. 내일 강하게 시작하면 오늘 고점 위에서 버티는지, 첫 눌림에도 외국인이 다시 사는지를 봅니다. 보합이면 오늘 종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붙는 쪽을 확인하고요. 약하게 시작하면 오늘 저점을 빠르게 회복하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수익 중인 분은 내일 목표가를 새로 높이기보다 오늘 만든 수익을 지킬 가격을 정하고, 손실 중인 분은 본전까지 남은 거리보다 반등 때 매물을 소화하는 거래 대금을 보세요. 현금이 있는 분은 결과 직후 첫 가격에 모든 판단을 끝내지 말고 첫 1시간과 오후 수급으로 시간을 나누는 게 낫습니다. 오늘 종가는 답이 아니라 내일 3가지 시나리오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오늘 들어온 돈이 종가까지 남았는지, 결과가 공개된 뒤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다시 사는지가 다음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나면 종가만 적지 마시고 시가, 장중 고점과 저점, 외국인 현물의 최종 방향까지
내일까지 함께 남겨두세요. 내일 이 4가지 가운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깨는지를 보면 대응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결과가 좋아도 오늘 고점 아래로 다시 밀리면 수익을 지킬 준비가 필요하고요. 결과가 아쉬워도 오늘 저점을 회복하면서 외국인이 돌아오면 성급하게 던질 이유가 줄어듭니다. 수익 중인 분은 내일 더 오를 기대보다 지킬 가격을 먼저 정하시고요. 손실 중인 분은 본전이 아니라 반등의 거래량과 수급을 보세요. 현금이 있는 분은 결과를 맞추려 하지 말고 확인한 뒤 나눠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3가지 대응만 구분해도 같은 변동성을 훨씬 덜 불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를 오래 기다리게 만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루 반등이 나오면 누구보다 반갑고 다시 밀리면 그만큼 더 지치죠. 이번에는 희망과 실망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종가를 답으로 보지 말고 내일 대응을 준비하는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은 좋은 뉴스를 먼저 들은 사람이 아니라 뉴스 뒤에 달라진 돈을 확인한 사람에게 남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계획 전체를 버리지는 마세요. 시가와 오늘 종가 사이에서 가격이 버티는지, 외국인이 현물을 실제로 사는지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뉴스 해석은 여러 번 바뀔 수 있지만 내 계좌에서 지켜야 할 비중과 현금은 지금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있어야 내일 첫 움직임이 빨라도 가장 불리한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계좌를 보느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으셨다면 장이 끝난 뒤에는 잠깐 숨을 돌리세요. 대신 아무 계획 없이 미국장만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내일 강한 출발, 보합 출발, 약한 출발에 맞춘 행동을 미리 적어두면 결과가 무엇이든 훨씬 덜 흔들립니다. 강하게 출발하면 첫 눌림이 오늘 종가 위에서 멈추는지, 보합이면 오늘 고점과 저점 가운데 어느 쪽으로 거래대금이 붙는지, 약하게 출발하면 오늘 저점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때 외국인 현물이 함께 들어오면 기다릴 근거가 생기고 프로그램만 잠깐 들어왔다가 빠지면 추격을 늦춰야 합니다. 수익 중인 분은 플러스를 지킬 선을 접고 손실 중인 분은 반등해서 줄일 비중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현금이 있는 분은 첫 가격에 전부 쓰지 말고 확인 뒤 움직일 몫을 남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획해두면 밤사이 뉴스가 어떻게 나오든 내일 가장 불리한 자리에서 감정으로 결정하는 일은 줄어듭니다.